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오늘 성남시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안을 실현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디베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찬성팀 이반에 맡은 허윤재입니다. 여러분, 요새 날씨가 정말 덥다는 생각 다들 한 번씩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최근 대기 중 온실가스 양이 늘어남으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며 점점 더운 여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가 대책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안, 즉 NDC를 발표하며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 속한 성남시 또한 NDC를 실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안을 추진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낮아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하는 측과 지금부터라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켜야 한다며 찬성하는 측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주제가 논란이 되는 배경입니다. 먼저 용어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란 NDC라고 불리며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존 26.4%에서 40%로 대폭 상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팀은 오늘의 주제를 성남시에게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늘의 주제에 대해 당위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을 들어 이 주제에 찬성합니다. 첫째, 현재 기후위기 문제는 심각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항상 이상기후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관측 이래 가장 더운 기후를 겪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2022년 6월 23일 계속된 폭우로 인한 저지대 침수, 같은 해 강남역 사건, 미국의 역대급 허리케인, 오스트레일리아의 끊기지 않는 산불 등 세계 모든 나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 지구의 평균 온도는 1.1도 상승하였고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정한 1.5도까지 0.4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말고 지구온난화가 지구에 큰 피해를 입히고 1.5도를 넘으면 과학자들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으며 지구가 서서히 죽어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미래의 자손들을 위하여 또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 우리를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합니다. 둘째, NDC는 실현 가능합니다. 실제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지난 2022년 온실가스 42% 감축에 성공했습니다. 심지어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우선 친환경 조직을 구성해 에너지 사용 목표를 수립하고 시내 적정 온도 준수, 냉난방기 순차 운유 동참 등 전 직원 대상 친환경 직장 만들기 운동을 실천했습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스마트 윈도우, LED 조명기 교체, 고효 설비 전환, 신재생 에너지 도입 등 건물의 전체적인 에너지 효율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같이 배출량을 감축시킨다면 성남시가 탄소 배출량을 40% 감축시키는 것은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셋째, NDC 시행으로 얻는 이득이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일 때 경제적 손실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예시로 탄소 배출권 판매가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은 간단히 말해 일정량의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할당받은 탄소 배출량보다 적은 양의 탄소를 배출했을 때 남은 탄소 배출권을 보다 많이 탄소를 배출한 기업 또는 국가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리백이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어리백은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은 어리백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간근황에 따르면 2021년에 발간된 한국개발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미래에 어리백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을 시에 반도체 수출이 앞으로 최대 31%나 하락할 것이고 한국의 수출 전체에 타격을 미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어리백이 장기적으로 제조업 중심인 한국 경제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탄소 배출권 판매는 어리백 시행으로 경제적 이득이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는 성남시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안을 실현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디베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팀 이반자 권도현입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란 각국이 제출한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계획을 의미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라고도 불리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도 온실가스 대비 26.4% 감축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막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우리나라 또한 26.4%에서 40%를 목표하겠다고 제출했습니다. 과연 성남시는 우리나라 계획에 발맞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안을 실현해야 할까요? 먼저 용어 정의하겠습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란 NDC라고 불리기도 하며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을 막기 위한 2030년까지의 전 세계 각국의 계획을 뜻합니다.
상향안이란 NDC의 실질적 효과성을 위해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한 개정안을 뜻합니다. 저희는 오늘의 주제를 성남시는 2050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40%로 정해야 된다라고 해석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디베이트에서 성남시는 현재 성남시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가 있다는 기본 입장에서 반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늘의 주제에 대해 성남시의 문제, 실현 가능성, 홍보 전략의 근거를 들어 반대합니다. 첫째, 성남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성남시는 경제적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분당구를 조금 벗어나면 노후한 주택과 상가들이 즐비합니다. 상하대원동이나 섬남동의 재개발 사업도 제대로 된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최근 불거진 치안과 안전 문제 또한 존재합니다. 그 예로는 서현동 칼부림 사건 이후로 이뤄진 유사 범죄 행위들, 그리고 수내기구 붕괴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성남시는 다른 문제가 즐비합니다. 성남시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편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지구온난화 개선에 힘쓰기보단 성남 시민들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빈부격차와 치안, 안전 문제 등을 해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장 눈앞에 놓인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성남시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상향안을 실현하는 것은 너무 무모한 정책입니다. 현재 우리는 2023년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기간이 10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40%로 상향하는 것은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2030 온실가스 감축안을 상향하기 전에 목표인 26.4% 감축도 2018년도부터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179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하는 40% 상향안을 실현하는 것은 상당히 무모하고 현실성 없는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성남시는 차라리 상향 전의 목표인 26.4%를 먼저 실현하는 것이 더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보입니다. 판교 트램 건설 등의 정책으로 먼저 26.4% 감축에 달성하는 듯 성남시는 이 문제에 대해 차근히 대응해야 합니다. 셋째, 성남시는 탄소 중립에 관한 홍보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2030년까지 성남시의 40% 감축 상향안 실현은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희는 먼저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을 대안으로 제안하겠습니다. 2022년 성남시 기후변화 대응 최종 보고서에 나온 기후위기 및 탄소 중립 관심도 그래프를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기후위기 또는 탄소 중립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한 결과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원, 분당, 수정 세 구역을 통틀어 매우 관심 있음 항목을 선택한 시민은 전체 300명 시민 중 13.3%밖에 달하지 않았습니다. 성남시는 무리하게 정책을 실현하기보다 시민 인식 개선을 통해 탄소 감축이 자연스럽고 당연시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NDC 실현에도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팀은 오늘의 주제 성남시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 상향안을 실현해야 한다라는 주제에 성남시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그리고 지금 정책의 실현 가능성, 그리고 홍보 전략의 근거를 들어서 오늘의 주제에 반대했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프레타임 30초 사용하겠습니다. 30초밖에? 저희 팀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상대팀께서 첫 번째 주장에서 성남시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서 양극화 문제, 또 쓰레기 문제와 같은 문제를 드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성남시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시에서도 이러한 일이 충분히 많이 발생하고 있으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성남시는 성남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물론 이런 문제가 다른 도시에서도 다른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성남시는 기후변화 대응보다 이런 것을 먼저 해야지 성남 시민을 더 제대로 보호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 측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팀께서 현재 기후 위기가 심각하면 성남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참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성남시가 지금 이 정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이 기후위기의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에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팀께서 아까 유인적 요소에서는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가 40%로 바뀐 이유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26.4%는 현재 기후변화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상대팀 두 번째 주장에서는 이 40%가 현실성이 없다고 하시면서 26.4%라도 성공시켜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모순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과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만약에 제가
수학 모의고사를 30점을 맞았다 칩시다. 그럼 저는 뭐 50점을 받고 싶으면 20점을 올려야 됩니다. 하지만 한 달 안에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필요한 것과 실제로 실현 가능한 것은 다릅니다. 그럼 저희 측에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장에서 상대팀께서는 도시개발공사의 예시를 드시면서 현실 가능하다고 실현 가능하다라고 말하셨는데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외에 다른 예시가 있으신가요? 뭐 성공한 사례는 없지만 SBOT 사업이나 친환경 보일러 사용 등으로 탄소 배출을 감축시키는 사업은 꾸준히 진행 계획이 있습니다. 네. 저희 팀에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팀께서 세 번째로 말씀하신 환경 문제에 대한 홍보는 결국 현재 환경 문제, 기후 변화의 시급성을 인정하시는 건가요? 네, 인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팀께서는 홍보를 사용하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홍보와 캠페인 같은 방법은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책 같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있어야지 더 이러한 탄소 배출을 감축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정책 같은 하드웨어 같은 이런 정책들은 강제적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세금을 사용하고요. 시민들의 지금 현재 탄소 중립과 기후 변화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세금을 사용했다가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는 않습니까? 물론 반발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 심각한 기후 변화를 하루라도 빨리 막기 위해서는 조금의 무리가 있더라도 당장 실행시켜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측에서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팀 세 번째 주장에서 효과성을 드시면서 탄소 배출권의 예시를 드셨는데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성남에 실제 사례가 있으신가요? 물론 성남 자체에서의 실제 사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로 보았을 때 실제로 LG전자가 탄소 배출 저희 팀 프랩타임 1분 사용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오늘의 주제 성남시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안을 실현해야 한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찬성팀 반박을 맡은 조장욱입니다. 상대팀은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반대하시면서 세 가지 근거를 드셨습니다. 첫째, 성남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며 근거로는 양극화 문제, 재개발 실패 문제, 그리고 위험한 치안 위험 문제를 드셨습니다. 둘째 주장에서는 NDC는 무모한 정책이라면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179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상대팀은 홍보를 더 열심히 해야 한다면서 사람들은 현재 관심이 없고 이 온실가스에 대한 관심도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은 이 세 가지 주장에 동의할 수 없거나 일부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대팀은 성남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은 이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부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성남시는 현재 시관 문제가 많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희 팀이 주장하는 기후 변화 문제, 즉 환경 문제가 훨씬 더 시급하다는 게 저희 팀의 입장입니다. 또한 상대팀은 왜 굳이 성남시가 이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냐고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 팀은 다른 도시들도 이 비슷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시들이 자신만의 그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 팀은 성남시는 현재 경기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전된 시 중에 하나로서 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운동을 먼저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셋째, 그리고 둘째 주장에서는 상대팀은 NDC는 무모한 정책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은 이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물론 2023년에서 2030년까지 7년은 매우 적은 시간인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2023년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안으로 줄이지 않으면 성남시 그리고 전 세계가 서서히 죽어갈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예측이 있습니다. 또한 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엔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저희 나라 전체에서는 2018년 7억 2,700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하여 2020년 2년 만에 6억 5,600만인 13%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였습니다. 또한 저희 팀의
입안에서 말했듯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022년 온실가스를 40%로 감축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상대팀은 셋째, 홍보를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은 이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 주장은 저희 팀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한 시급성을 인정하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 팀이 생각하기에는 홍보 방법은 강제성이 없는 방법입니다. 현재 기후 위기를 홍보하는 것은 알려진 성공 사례가 없는 데에 더불어 강제성도 없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다가와가지고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고 TV를 그만 보고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저희 팀은 그래서 이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 찬성의 반박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계획 상향안을 실현해야 한다는 주제로 찬성팀 반박을 맡은 오윤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반대팀 반박을 맡은 오윤서입니다. 상대팀은 오늘의 주제에 찬성하시며 기후 위기는 심각하다, NDC는 실현 가능하다, NDC로 얻는 경제적 이득이 있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상대팀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은 성남시가 꼭 40%를 감량해야 하는가가 의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상대팀께서는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말하며 성남시가 기후위기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나 상대팀의 입안은 기후위기 심각함에 대한 근거 부족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팀은 성남시에 다가온 구체적인 사례를 들지 못하셨기 때문에 상대팀의 논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팀의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라는 주장은 사실인 것은 인정하지만 성남시에 대한 사례를 들지 못하였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40%라는 무리한 목표 설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둘째, 상대팀께서는 NDC는 실현 가능하다고 하시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례를 드셨습니다. 이 사례가 사실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공사의 사례 외에는 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셨습니다. 따라서 상대팀의 두 번째 주장은 신뢰도가 떨어지는 주장이라고 판단합니다. 더해서 상대팀의 두 번째 주장은 작은 사례를 통한 확대 해석의 오류가 있다라고 판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팀께서는 NDC로 얻는 이득이라는 논점을 말하며 근거로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남시 내에서 탄소 배출권 판매로 얻은 이득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주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더해서 저희 팀은 성남시의 한정적인 재원으로 무리하게 정책을 실현하는 것은 성남시의 궁극적인 목표인 시민 안전과 시민의 행복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성남시는 재생에너지 전력 자립률 1% 미만인 도시 중 낮은 순위인 1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NDC 추진에 앞서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를 먼저 추진함으로써 환경 위기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는 지구 전체 면적의 2%를 차지하면서 에너지를 78% 소비하는 기후변화의 원흉 중 하나로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남시는 무리한 NDC 실현보다 태양전지, 안전한 에너지 저장 기술, 수소연료전지, 건물의 진동이나 압력 등 버려지는 미세한 에너지를 모으는 에너지 수학 기술, 그리고 전기나 열 등 서로 다른 에너지를 연결하는 신재생 하이브리드 기술 등을 도입하여서 NDC 실현보다 먼저 성남시가 더 자신 있는 성남시의 특성을 살린 그런 환경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팀은 오늘의 주제 성남시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 상향안을 실현해야 한다는 주제에 반대팀
반박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희 팀에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대 팀은 첫 번째 주장에서 성남시에서 성공 사례가 없다고 반박하셨는데 맞습니까? 없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은 이 사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성남시 2022년 6월 23일 계속된 폭우로 저지대 침수 그리고 그 탄천이 범한 사례도 있고 또한 현재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번 겪고 있는 태풍으로 충분히 사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대팀께서는 2018년에서 2020년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있었다고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3%를 줄인 것은 현재 저희가 토론하고 있는 NDC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충분한 양입니다. 저희 팀이 생각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만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대 팀은 저희 팀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해서 작은 사례를 가지고 판정 오류가 있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역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대 팀의 세 번째 주장에서는 홍보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홍보에 실제 성공 사례가 있습니까? 홍보의 실제 성공 사례는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성남시 환경기후변화 최종 보고서에 나온 정책에 따르면 성남시는 NDC 실현에 앞서서 먼저 홍보를 통해서 시민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2030년까지 40%로 감축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상대팀은 인정하십니까? 40% 감축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냐고 질문하신 건가요? 네. 네,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40%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도 이렇게 홍보처럼 강제성이 없는 정책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홍보를 통해서 먼저 시민 인식을 개선시켜야 성남시가 성남 시민의 세금을 사용해서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발도 적고 더 평화적이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홍보로도 성남 시민들의 세금을 사용하지 않나요? 다음 교체 질의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상대팀께서는 홍보는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하시면서 이런 네. 정책에는 강제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셨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강제성으로 인한 시민의 반발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물론 시민의 반발이 있을 것은 저희 팀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